안녕하세요. 방구석 사고뭉치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의 첫 번째 컨텐츠 전문성 없는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처럼 스펙이나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소비자로서 직접 써보면서 느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리뷰의 주제는 바로 제가 한 달 정도 써본 아이폰 에어입니다. 한 달보다 조금 더 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이폰 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저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대부분 맥세이프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충전을 하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이동하시면서 이제 충전기를 꽂을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해당이 안 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9to6 근무를 하는 직장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감을 하시기가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에어에 대한 리뷰에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또 이런 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뒤에서 단점 파트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처럼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들이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이폰 에어를 써보면서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거는요, 압도적으로 가볍다는 거죠. 제가 지금 메인 폰은 아이폰 17 프로 이번에 나온 거죠. 그거 사용을 하고 있고, 업무용으로 이제 서브폰을 사용할 때는 아이폰 에어 3죠. 3세대.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 이제 너무 작고 가볍고 또 필요한 기능들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카카오톡하고 뭐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벼운 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폰 17 프로 사용을 하기 전에 에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15 프로 맥스를 제 이제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5 프로 맥스가 뭐 카메라 잘 나오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한 손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제가 그래도 성인 남자인데도 제가 이제 누워서 들고 있다 보면은 이제 사용을 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손목이 좀 무리가 간다 이런 느낌이 들 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핸드폰은 최대한 가벼운 걸 쓰고 싶다 했었는데 아이폰 17 라인업이 소개가 되면서 하나가 아쉬웠던 게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소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저렴해진 느낌이다라는 느낌도 드실 수가 있고, 무게가 또 늘어났습니다. 티타늄은 가벼운 소재인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더 무거워진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서 가벼운 게 좋은데, 또 프로맥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컨트롤 하려면 조금 그래도 작아야 되지 않을까? 뭐 미니까지는 아니어도 기본형 사이즈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어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옛날에 미니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가벼운 걸 최대한 강조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작아야 가벼움이 훨씬 더 극대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에어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미니에 대한 새로운 라인업이 아니라 플러스 모델을 이제 계승하는 느낌이었어요. 화면은 큰데 얇고 가벼운 느낌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괜찮을까 했거든요. 약간 부담스러운 크기가. 저는 뭐 그렇다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을 보는 게 막 무조건 커야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니어서 뭐 전 크게 보려면 태블릿이나 맥북을 쓰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물을 보고 나서는 에어가 뭐 크지만 괜찮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잡아봤는데 무겁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손으로 하는 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프로맥스 때는 한 손으로 하는 게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어는 가벼우니까 뭐 살짝 이렇게 무게중심을 바꿔서 이쪽 왼쪽에 끝에 것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뭔가 무리가 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리고 그 스카이블루 색상이 주는 너무 예쁜 느낌 있잖아요. 미각적으로 핸드폰이 너무 예쁘다. 스마트폰이 기기가 너무 예쁘다. 안 쓰면 카메라야 좀 포기하고 들어가지. 그냥 뭐 가볍고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이 블루톤의 색상이 아이폰 일반 라인업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에어의 블루 색상은 정말 그냥 하얀색에다가 파란색 물감 한 방울 딱 떨어뜨린 느낌이고, 일반 라인업에 있는 블루 색상은 한 다섯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진해요. 일반 라인업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너무 하얀데
하늘 색깔 느낌 살짝 들어간 그 느낌, 에어의 그 느낌이 정말 그 무슨 푸른 하늘 볼 때 그 하늘 색깔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에어라는 말하고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달 정도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에어의 큰 단점으로 꼽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는다. 두 번째, 스피커가 너무 작다. 세 번째, 카메라 렌즈가 하나밖에 없어서 가까이서 못 찍고 멀리 있는 거 못 찍고 이렇게 넓게 못 찍는다.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 뭐 발열이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모든 건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카메라 어차피 공개가 된 거고 안 찍으면 되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카메라 쓰면 되지. 뭐 스마트폰으로 굳이 뭐 이렇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포기가 됐어요. 두 번째, 배터리 오래 안 가는 거. 저는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 꽂아놓고 쓰니까 굳이 배터리가 오래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상 충전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피커가 작다 하는데 이 스피커 가지고서 스마트폰에 있는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화장실 정도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샤워할 때. 근데 그때도 아이폰 에어의 볼륨을 최대로 키워놓으면 못 들을 정도로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려요. 그래서 스피커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크리티컬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출장을 되게 많이 다닙니다. 그게 뭐 기차를 타고 다니는 출장이 되었던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해외 출장이 되었던지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직종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차나 아니면 비행기에서 영상을 볼 때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려면 이렇게 제가 들고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저는 한 가지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 글래스 엑스리얼에서 만든 엑스리얼 에어 2인가요? 프로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폰 에어를 사고 나서 이제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들고서 이렇게 꽂아서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이 TV를 놓지 않고 빔 프로젝터를 쓰고 있는데 이 빔 프로젝터에다가 뭐를 이제 미러링해서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HDMI를 꽂아서 이제 연결을 했는데 신호 없음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HDMI 케이블이 고장났나?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안 되나? 해가지고 HDMI 케이블을 바꿔봤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안에 핸드폰으로 꽂았더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이폰 에어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애플 스토어를 갔습니다. 수리를 받으러 간 거죠. 애플 스토어에 가서 이제 엔지니어 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잠깐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맥북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이폰 에어의 스펙에 대해서 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광고이든 간에 있는 건 있다고 써놓고 없는 건 없다고 쓰지 않아요. 없는 건 그냥 내용에서 빼버리죠. 굳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폰 에어 스펙에 보니까 DP 출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이폰 에어에서는 DP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16.2가 처음 나왔을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맥세이프 안 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크리티컬한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에어에서는 저도 몰랐던 충격적인 문제 하나가 DP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DP 출력이 안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케이블을 꽂아서 미러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되었던 스마트 글래스가 되었던 저한테는 엄청 큰 단점이었어요. 출장 갈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스마트 글래스 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손이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아이폰 SE 3세대 이거 나온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정말 오래되었는데 이 스마트폰도 DP 출력이 가능한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바로 지난달에 2025년에 나온 스마트폰이 DP 출력이 안 된다? 이거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 에어를 이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놨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날 17%를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시면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판단할 수 있는 필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일하면서 이동을 많이 한다. 사지 마세요. 나는 일하면서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놓고 일할 수 없다. 사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미러링을 해서 무언가 작업을 해야 된다? 사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나는 이어폰을 꽂아놓지 않고 스마트폰도 내가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영상을 보아야 될 때가 있다. 사지 마세요. 요거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나는 화면은 조금 큰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은데 뭐 나머지 내용들을 포기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샀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안 계셨으면 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다른 분들도 DP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한번 이제 새롭게 알게 되셨으면 내가 그동안 살면서 DP를 몇 번 써봤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한번 감안을 하셔서 네,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문성 없는 리뷰 첫 번째 아이폰 에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